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미리 보는 대선이다 이렇게 말하던데 대세론의 이낙연, 대선 불출마의 배순일을 친 김부겸, 그리고 시대교체를 들고 나온 박주민까지 재밌는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당권 전쟁 개막, 차기 당권은 누구에게로, 이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합동연설회가 오늘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 이 위기의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불꽃처럼 일하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유 선장이 나 여기서 그만 좀 내릴래,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2년 임기의 당대표를 완벽히 수행해서 전환의 시대를 열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한 번 좀 각자가 보는 인물평 같은 걸 좀 해볼까요? 이낙연 후보. 네. 근래 곰 뜨고 둔감했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이낙연이 달라졌다는 아니 그게 기사들이 더 나오던데요. 위험해요. 그게 더 위험해요.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머리 깎고 이러기 시작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게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평생 하던 거를 버리고 머리 깎고 이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보면 절대 아니 안 돼. 근데 이낙연 후보는 원래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사이다 발언 아니라니까요. 제가 뭐예요? 그거를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그 당시 한창 야당 인기 없을 시절에 사실 쏘아붙인 거거든요. 보면 화재 사고 유가족 가가지고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 도와주세요 그랬더니만은 난 이제 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대상이 유가족이다 보니까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그냥 2~3말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야당 의원이었다면은 뭐 이거 해라, 내 권한 아니다,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하면 사이다 발언일 수 있어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다르게 비칠 수 있다니까요. 장점이자 단점? 단점일 거다 저는. 그럼 장점은? 장점이라고 하면 확실히 이제 인지도가 너무 높아졌거든요. 인지도? 대중적 인지도라는 것이. 전남 도지사던 이낙연과는 수가 차원이 다르게 달라졌잖아요. 뛰어넘기 힘든 영향력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점과 약점 어떻게 보세요? 강점은 이미지. 그 이미지라는 게 무게감, 젠틀 낙연? 예. 그 다음에 또 유능하다는 이미지, 많은 분들한테 각인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석에서는 본인의 의사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정치인들끼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요. 다만 이제 일반 미디어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되게 신중하고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안 하는 거지, 본인의 의사가 불분명하다 이런 식의 비판으로 표를 얻지 못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사석에서 자주 만나나 본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오늘도 뵙고 왔습니다. 단점은 뭐 계속 지적되는 건데 당내 기반이 확실히 강하지 않다. 소위 친문이라고 부르는 의원들이 명시적으로 지지를 안 하고 있어서 또 유력한 1위 후보인데 그 지지를 아직 못 받아내고 있다는 게 그건 큰 약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이번에는 김변희 먼저. 네. 김부겸 의원의 장점과 단점 뭐예요? 인간미? 맏형 같은 느낌? 스킨십? 제가 아는 많은 사람이 김부겸 의원에 대해서 부겸이 형 네. 이렇게 부르죠. 네, 뭐 저한테도 전화하면 이제 그냥 한규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고 실제로 이번에 보면 이제 언론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의원들 중에 많은 분이 또 김부겸 의원을 돕고 있어요. 그게 이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무슨 판단, 김부겸 의원이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의리, 또 인간적인 관계, 이제 많은 분들이 김부겸 의원 쪽에 가 있다라는 게 보여요. 언론에 잘 안 드러나는 건데 의원들은 상당수가 그쪽에 가 있죠. 단점은요? 대중적인 그 지지세가 본인의 정치 그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 너무 낮다. 행자부 장관이라는 나름 중책을 맡았는데 정치인들끼리 말고 국민들한테도 그런 호감을 줘야 되는데 기간이 있었는데 잘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원래 행자부 장관은 뜨는 사람 없어요. 국가가 어려울 때 등장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기반이 TK라는 게 아주 큰 단점이라 봐요. 저는. 단점. 예. 민주당이 PK는 계속 공략하면서 PK 분위기를 확 살렸잖아요. 근데 김부겸 장관이 TK에서 불을 한번 붙였는데 확 꺼졌어요.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확장되지 못했다는 거,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장점은요? 그러니까 장점이 아까 말했듯이 대구에서도 험지를 뚫어내서 대중에게 그 좋은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는 거. 험지 도전의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는 거. 이거는 뭐 노무현, 리틀 노무현은 여기죠. 김두관이 아니라 솔직히 그 성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미지는 굉장히 장점이다 봅니다. 또 하나 물밑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김부겸 네. 전 의원 간의 연대론 솔솔 나오던데 네. 뭐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표면적으로는 없죠. 왜냐, 이재명 지사가 벌써 여러 언론에 나와서 내가 지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특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낙연 의원한테 최대한 타격을 주면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알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암묵적인데. 네, 그리고 이낙연 의원이 혹시 안 되거나 아니면 되더라도 정말 과반수에서 훨씬 못 미치는 표로 당선이 되면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친문표는 박주민 의원한테 가게 만들고, 이재명 지사 표는 이제 김부겸 의원한테 가게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갈 수는 있죠. 친문에게 절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낙연이라는 기사가 선거 다음날 나가는 게 제일 재앙적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좀 맥을 못 써요. 네. 그렇게 보면 저는 박주민 의원의 출마가 파격적이고 환영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관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그 새로운 혁신, 변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오는 거는 당을 젊게 만들고 당을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주민 의원 안 나올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나온 거 그거 언질 받고 나온 것 같은데요? 원로들의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조직이 있는 사람들이 박주민 의원한테 제안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반대고, 중진 의원들은 되게 말렸고 7개월 후에 나와야 되는 후보들이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박주민 의원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초재선 그룹들 무모한 도전이라도 시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도 당대표 선거의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잃을 게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려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당 당원들 제가 피상적으로 보자면은 여성주의 운동하는 것과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변호사 활동했던 것들, 이게 박주민 의원한테는 굉장히 큰 경력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이 표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 했다라는 것에 대한 좀 자신감. 그게 근데 친문표였다는 분석이 좀 맞다 보거든요. 약간 뭐 일종의 박부심 같은 게 좀 있을 네,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젊은 바람을 일으켜서 떨어지더라도 네. 그 여세를 몰아서 서울시장 선거로 그렇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전략 아닐까요? 그것도 나쁘지 개인적인 않죠. 뭐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에서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일 수도 있고, 이제까지 민주당에서는 소장파란 내용 자체가 최근에 얘기가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세력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도 충분히 이게 이 당대표 선거가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소장파는 건 나이가 젊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류에 반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박주민 의원이 그럴 이미지는 아닌데. 원희룡, 정병국, 남경필 이 세 분이 네. 40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50대 후반 돼서도 이제 소장파 소리 들었던 게 사실 그런 맥락이 좀 있었거든요. 당 주류와 반대 이야기를 한다. 저는 물리적 나이가 크게 관계 있나는 생각 오히려 하는 거죠.